네, 이번 시간은 이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제가 수원 자이스토리로 풀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서 네,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둘 다 배울 건데, 일단 사인 법칙 목차를 보면은 일단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 정리 같은 게 있는데, 왜 이런 것은 사용되는가? 삼각형의 결정 조건, 사인 법칙은 왜 성립하는가? 사인 법칙 언제 가져다 사용하는가인데요. 자, 일단은 결국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배울 거잖아요, 저희가. 그렇다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무엇인지 일단 먼저 알아보고 가야겠죠. 사인 법칙은 뭐냐면은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가 2R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R은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R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코사인 법칙은 뭐냐 하면은, 자,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아무튼, 잠깐만, 삼각형이 왜 이렇게 안 그려져? 이렇게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를 A, B, C라고 하면 여기 각도가 A, B, C가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이 삼각형에서 성립하는 게 사인 법칙. 여기에 이 각도의 사인 값과 사인 값 분의 A를 하면은 이 A는 이 각도의 사인 값 분의 이 변의 길이랑 이 각도의 사인 값 분의 이 변의 길이가 외접원의 반지름 2R로서 같다라는 거입니다. 그렇다면은 코사인 법칙은 뭐냐면은, 코사인 법칙은 아까 이러한 삼각형이 있을 때 이러한 공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자, C의 제곱은 이거 변의 길이에요. C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여기가 각도 C, 이게 코사인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이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우리가 언제 왜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왜 사용되죠? 자, 일단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직각 삼각형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일반적인 삼각형에서 모르는 것을 구할 때, 모르는 변 또는 모르는 각의 크기를 구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각 삼각형에서는 주어진 조건이 직각 삼각형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게 너무 확실해요. 첫 번째로서 얘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무기로서 사용할 수 있겠죠. 스의 정리, 피타라고스의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 두 번째로서 삼각비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의 모든 것,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 구할 수 있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여기의 값을 모르는데 여기의 값과 여기의 값을 알아. 내가 여기 값을 확실하게 알아. 그러면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 모르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만약에 각도 하나만 주어졌어. 각도 하나만 주어져 있고 여기에 변의 길이가 하나만 딱 주어졌다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의 각도에 대한 삼각비로서 이 변과 함께 식을 구현할 수 있죠.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사인 세타, 이러한 것으로 삼각형의 모든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직각 삼각형에서는 따라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사용하지 않습니다. 직각 삼각형에서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건 무조건 일반적인 삼각형. 그러니까 직각 삼각형이 아니라 여기가 예각 삼각형이든 또는 둔각 삼각형이든 이러한 삼각형에서 우리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삼각형에서 저희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에서 갑자기 일반적인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 아닌데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이 딱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사용하라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결론으로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왜 사용하는가? 일반적인 삼각형, 예각삼각형이나 둔각삼각형에서 모르는 변 또는 모르는 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따른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으로 삼각형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든 것을 확정 짓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란 뭐냐면은,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란 이 조건만 있다면은 삼각형이 이 유일무이한 것으로서 하나로 확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 변이 주어졌을 때, 또는 두 변과 그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또는 두 각의 크기와 한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이제 유일무이한 하나의 삼각형으로서 결정이 되고요. 자, 두 변의 길이와 한 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얘도 유일무이한 하나의 삼각형으로서 확정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서 두 각의 크기하고 한 변의 길이가 확정이 되었을 때 얘도 유일무이한 하나의 삼각형의 크기로서 확정이 돼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나는 이 각의 크기도 알고 싶고 이 넓이가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이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다면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어? 그러면 바로 코사인 법칙을 떠올리셔야 돼요. 왜냐면 코사인 법칙을 토대로 이 코사인 법칙은 일반적인 삼각형 안에서 세 변의 길이와 한 각의 코사인 값에 대한 식이에요. 따라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다면 모르는 것은 하나 코사인 세타만 있겠죠?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은 모르는 것은 하나 코사인 세타만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가 있다면은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코사인 세타 값 구할 수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사인 세타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코사인 세타를 통해서 사인 세타를 구했다면은, 자, 사인 세타를 구했고 사인 세타 값을 알아. 마주보는 각의 사인 세타 값을 알아. 근데 마주보는 변의 길이도 알아. 그럼 이러한 상황이 충족됐을 때는 뭘 써야 된다? 사인 법칙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코사인 법칙. 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일반적인 삼각형을 마주했을 때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한 각의 크기를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가 있고,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가 있어서 사인 법칙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인 법칙으로 사용해서 요거랑 요거가 모두 다 외접원의 반지름 2r로서 같다라는 것을 활용해서 삼각형의 모든 것,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하고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하고 삼각형의 넓이까지 전부 다 구할 수 있는 그렇게 됩니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없었다면 일반적인 삼각형에서 모르는 것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었겠는데, 우리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알기 때문에 삼각형에서 조금 모르는 것이, 일반적인 삼각형에서 조금 모르는 것이 있더라도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삼각형의 모든 것을 확정 지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삼각형, 이것도 내가 여기에 변의 길이를 모르고 이 각도와 이 각도의 크기를 몰라 라고 했을 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 변의 길이가 주어졌고 그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사인 법칙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세 변의 길이와 한 각의 코사인 값에 대한 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변의 길이를 알고 코사인 세타 값을 알게 된다면 한 변의 길이만 모르는 것이니까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한 다음에 여기 값을 확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값 확정 짓게 되면 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다면은 여기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여기 각도 구할 수 있고 여기 각도 구할 수 있음으로써
두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두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한 그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구나. 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 그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을 둘 다 응용해 버림으로써 삼각형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삼각형의 모든 것을 모호하지 않게 확정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자, 두 각의 크기가 주어지고 한 변의 길이가 그 한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이때는 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 두 각의 크기가 주어졌다는 건 나머지 한 각의 크기도 안다라는 거잖아요. 마주보는 변과 대각의 사인 값을 알고 있어. 내가 여기 각 크기 알고 있고 내가 여기 대변의 길이를 알고 있어. 여기 각에 대한 대변의 길이를 알고 있어. 그러면 이 각의 관계에 대해 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할 수 있죠.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와 여기와 여기에 대한 사인 법칙, 여기와 여기에 대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내가 모르는 것은 이 두 각의 크기 아니까 여기랑 요거만 모르잖아. 요거만 모르고 외접의 반지름 길이 아니까 여기를 구할 수가 있죠. 요거만 모르고 외접하는 반지름 길이 알고 각도 알겠으니까 사인 세타 값 알겠으니까 여기 값 구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렇게 함으로써 사인 법칙을 연달아 사용하면서 삼각형의 모든 것을 또 다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따라서 삼각형의 조건이 어떻게 주어졌냐에 따라서 어떻게 일반적인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을 사용함으로써 모든 일반적인 삼각형의 모든 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어요. 그렇다면 사인 법칙은 왜 성립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인 법칙은 왜 성립하는가? 사인 법칙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삼각형 A, B, C에서 A, B, C에서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이고 sin C분의 C가 sin C분의 C가 이 외접원의 반지름이 2R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과연 모든 삼각형, 예각 삼각형, 둔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에 성립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그럼 사인 법칙이 직각 삼각형에서 한번 성립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를 A, B, C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A, B, 아니 여기가 C, B가 되겠죠. 아, 근데 좀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사인 법칙은 뭐냐면은 sin A분의 A, sin B분의 B, sin C분의 C가 2R이다 라고 하는데 봐요. 일단은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외접원의 반지름을 딱 그리게 되면은 여기 빗변의 길이가 2R입니다. 그냥 빗변의 길이가 2R이죠. 그럼 sin A분의 A가 sin A는 뭐죠? 여기가 A잖아. 그럼 sin A는 2R분의 A라고 할 수가 있겠죠. 2R분의 A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양변에 2R 곱하고 양변에 sin A 나눠주면은 이렇게 값이 형성이 되죠. 따라서 2R은 sin A분의 A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뭐 B일 때도 성립하게 되겠고 여기가 C일 때도 성립을 하게 되겠죠. 왜? 그냥 값만 다른 거니까. 아니 부호만 다른 거니까. 아무튼 자, 그렇다면 직각삼각형에서는 간단하게 성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각삼각형 만약에 세타 값이 0보단 크되 2분의 파이보단 작은 예각삼각형에선 과연 성립을 하는가? 자, 일단은 여기에서 알아둬야 할 건 뭐냐면은 모든 일반적인 삼각형에는 외접원이 존재합니다. 여기를 세타라고 할까요? 여기를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모든 일반적인 삼각형에는 외접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외접원이라고 하기엔 좀 원이 좀 이상하죠.
이렇게 좀 그려주시고 아름답게 그리지 아름답게 아무튼 대충 이러한 식으로 외접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일단은 여기가 세타 값이잖아요. 그럼 이 사인 법칙이 예각삼각형에서도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타 값을 포함하면서 직각삼 여기 원을 중심으로 하면 세타 값을 포함하는 직각삼각형 하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요렇게 빗변을 그어야겠죠. 그리고 여기는 세타라고 할 수가 있죠. 왜? 같은 홀을 공유하는 원주각의 크기는 같기 때문에 여기를 세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를 세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빗변의 길이가 빗변의 길이가 반지름인 삼각형이기 때문에 빗변의 길이가 지름인 삼각형이 여기가 직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과연 sin a분의 a가 이하인가 성립하는가? 자, 그렇다면 여기가 세타잖아요. 세타 그러니까 c라고 해야 되나 이걸? 아무튼 자, 그럼 sin c분의 자, 그럼 sin c가 뭐예요? sin c는 이 r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c라고 할 수가 있죠. 마주보는 변의 길이 c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r은 sin c분의 c이기 때문에 예각삼각형에서도 이런 사인 법칙이 성립하구나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둔각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이 성립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둔각삼각형은 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둔각삼각형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게 돼. 잠깐만. 죄송해요.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렇게 둔각삼각형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원의 중심이 여기라고 했을 때 여기를 세타라고 해줍시다. 세타.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 L이라고 해줍시다. 그럼 sin 세타분의 L이 반지름의 길이 이 외접원의 반지름이 2R이라는 식인데 과연 이것도 성립을 하게 되는가? 라는 거죠. 자, 일단은 둔각삼각형일 때는 이걸 이렇게 이어줘서 얘를 포함하는 삼각형의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그렇다면 여기의 값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대각의 크기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여기의 값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값을 가지게 되어요. 그럼 파이 마이너스 세타 값을 포함하는 그럼 얘는 예각삼각형이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포함하면서 직각삼각형을 그려줍니다. 얘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그렇다면 근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있잖아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 값이랑 똑같습니다. 왜냐면은 좌표평면상에서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을 그려줍니다. 근데 사인 세타 값이 여기라고 하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여기죠. 근데 사인 값이니까 y좌표 둘 다 같습니다. 따라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든 사인 세타는 값이 같다라 함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사인 세타분의 L은 그냥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L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과연 성립을 하는가? 그럼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한번 그어볼게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2R분의 여기가 반지름이니까 2R분의 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 그렇다면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걸 위치 바꾸기를 해주면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게 또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둔각삼각형에서도 한 각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에 대한 관계식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외접원의 반지름과 이러한 식으로 표현될 수 있구나에 대해서 배워보면서 사인 법칙이 왜 성립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법칙은 결국 마주보는 각과 마주보는 변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에 대한 관계식이죠.
마주름에 대한 관계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마주보는 각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알았다면 왜 저번에 반지름을 구하라는 문제에서 마주보는 각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알았을 때 왜 저번에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겠고, 또는 왜 저번에 반지름은 주어져 있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주어져 있는데 사인 세타 값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라고 할 때 우리는 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왜? 사인 법칙은 마주보는 각과 마주보는 변리가 왜 저번에 반지름에 대한 관계식이니까 이 두 가지 사용해서 얘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왜 저번에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두 개가 주어지지 않았어. 근데 또 다른 하나의 왜 저번에 반지름이 뭐뭐다라고 주어져 있어. 그러면은 이것과 이것을 연립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관계식을 또 만들어서 두 개 다 구할 수가 있겠지.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인 법칙의 활용도도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요. 자, 그렇다면 사인 법칙을 언제 가져다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배우면, 사인 법칙은 아까 말했듯이 사인 법칙은 마주보는 변과 마주보는 각과 왜 저번에 반지름에 대한 관계식이기 때문에 마주보는 변이 있고 마주보는 변 그리고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각형에서 A, B, C라는 삼각형이 있는데 제가 B라는 값 알고 여기 세타라는 값 알고 여기 L이라는 값을 알아요. 그러니까 L은 3이고 세타 값은 2분의 파이는 좀 그렇고 4분의 파이라는 걸 알아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값을 명확하게 했을 때 이 값을 명확하게 알았을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해 사인 법칙에서 왜 저번에 반지름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또는 왜 저번에 반지름 길이하고 여기 사인 값분의 여기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값이랑 같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식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관계식도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마주보는 변과 각의 크기가 딱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사인 법칙을 떠올리면서 여기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마주보는 각과 변의 길이만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여기와 여기 길이를 구할 수 있나? 그건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의 길이가 하나 더 주어지면 모르겠는데 여기의 길이랑 여기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거 마주보는 변과 각의 크기가 주어지는 것만으로 해서 삼각형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아무튼 마주보는 변과 마주보는 각이 있을 때 사인 법칙을 가져다 쓰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세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사인 법칙은 왜 저번의 반지름과 마주보는 각 그리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에 관한 관계식이기 때문에 왜 저번의 반지름이 딱 나왔을 때 사용할 수가 있다. 네 번째로는 A 대 B 대 C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B 네, 사인 C다. 이럴 때 가져다 쓰라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고요. 자, 그리고 양 한 변과 양끝 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뭐라고 하네요. 주어졌을 때 아무튼 있을 때 솔직히 A 대 B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일 때 사인 법칙을 가져다 쓰라고 하는데, 그냥 결국에는 이 말은 즉 뭐냐면은 그냥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의 비율이 나온다면은 얘를 A 대 B 대 C로서 생각을 하라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느냐라고 하면은, 자, 아까 말했듯이 사인 A 대 A는 2R이고 사인 B 대 B는 2R이고 사인 C 대 C가 또 2R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봐요. 자, 이거를 양쪽에 곱해줄 거예요. A 곱하기 2R 곱하기 사인 A 대충 여기도 똑같이 되겠죠? 그러면은 2R이 똑같이 존재할 것입니다. 똑같이 존재하면 2R은 그러니까 결국 A 대 B 대 C의 비율을 체크해 주고 싶은데, 그럼 비율이니까 결국 여기에 실수배를 나눠줘도 괜찮겠죠. 실수배를 나눠주게 됐을 때 A 대 B 대 C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우리가 여기서 중심적으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그냥 사인 A분의
a가 2r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2r을 알고 sin a를 몰라 그랬을 때 우리는 2r분의 a가 sin a라는 식으로서 막 변형시키면서 오히려 sin a를 구할 수 있다 라는 구할 수 있는 식으로 막 변형시키는 능력이 중요한 거죠. 아무튼 이렇게 사인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사인 a분의 a가 사인 a분의 a 마주보는 각과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외접원의 반지름에다가 2를 곱한 값이구나 라는 걸 알고 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문제에서 활용하면 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한 40분까지는 해도 될 것 같아요.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근데 솔직히 코사인 법칙 너무 모든 삼각형에 성립하는가? 네, 모든 삼각형에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이 뭐냐면은 A 대 A, B, C라는 삼각형 A, B, C가 있는데 길이가 A고 얘가 길이가 B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길이가 C라고 할게요. C라고 하게 되면은 봐요. 제가 만약에 B를 구하고 싶어요. 여기 세타 값 알고 있어요. 자, C하고 세타 A 값 알고 있어요. 그런데 B를 구하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B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AC 곱하고 코사인 세타 값을 곱하게 되면 관계식이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관계식이 뭐다? 세 변의 길이와 코사인 세타에 관한 관계식 따라서 관계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코사인 세타 값을 알고 두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한 변의 길이를 무조건 확정적으로 구할 수 있는 도구고요. 내가 만약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코사인 세타 값을 어떤 각의 코사인 세타 값을 무조건 확정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게 코사인 법칙이라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뭐 두 변의 길이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코사인 법칙 사용도 알면은 코사인 법칙이 언제 사용되는가를 알고 코사인 법칙 자유자재의 활용 그리고 코사인 법칙을 이제 변형을 시킬 때 이러한 식으로 변형을 시키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변형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변형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된다면은 그냥 very easy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언제 사용하는지 알고 코사인 법칙이 뭔지 알게 되면은 그냥 솔직히 코사인 법칙 모든 삼각형에 성립하는가에 대한 정의는 안 알아도 돼요. 이거 어차피 겁나 쉬워요. 그럼 어떻게 겁나 쉬운 거 빨리 끝내보자. 자, A, B, C가 있습니다. A, B, C가 있고 A와 C, B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여기서 코사인 법칙이 성립하는가? 코사인 법칙이 뭐야? 코사인 법칙, 자, B의 제곱이 여기의 제곱이 A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에 A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에 마이너스 2에다가 C 곱한 값에 코사인 세타 값을 곱한 거잖아. 근데 코사인 세타 값을 봤더니까 코사인 세타 값이 뭐야? 여기 직각삼각형이니까 코사인 세타 값은 어떻게 돼? 빨리 단위원을 그려. x 좌표자 x가 빵이잖아. 그럼 빵이지. 그럼 얘 사라지지. 그럼 a제곱 플러스 c제곱은 b제곱이잖아. 그럼 이건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로 성립되는 것도 알지. a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는 b제곱이잖아.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하는 거 알지. 오케이. 아무튼 그래. 자, 그럼 직각삼각형 성립하는 거 알겠어. 그럼 다음에 예각삼각형에서 과연 성립하느냐라는 걸 내가 묻고 싶다는 것이. 자, 그럼 A, B, C가 있을 때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나는 세타 값이 여기라고 했을게. 자, 그러면 난 여기를 이제 점 A에서 이제 BC로의 수선을 그려. 여기 직각이라고 해줄게요. 직각이라고 해줄게. 자, 그렇다면은 여기 값은 어떻게 돼? 여기 값은 sin 세타 분의 곱하기 C잖아. 여기 값은 C 곱하기 사인 세타 값이란 건 난 알아. 그렇다면 여기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여기 값은 코사인 세타 곱하기 C 코사인 세타 곱하기 C에다가 A를 빼준 거지. A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a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한 값이 요 값이잖아.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그렇다면 피타고라스의 정리 한번 써줄게. b제곱은 c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값에 제곱을 해준 더하기 a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해준 값이다. a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맞냐? a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a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곱하기 c죠. 이 제곱을 한 값이다 라고 하는 건데, 제곱을 해준 값이다 라고 하는데, 정리해 보면은 사인 제곱 세타 나오죠. 사인 제곱 세타 나옵니다. 플러스 2c에 뭐가 나옵니다? 2사인 세타 나오죠. 2c의 사인 세타 나오고 플러스 c제곱 나옵니다. c제곱 나오고, 자 플러스 a제곱에 마이너스 2a c의 코사인 세타 나옵니다. c의 코사인 세타 나오고, 마지막으로서 이제 c제곱의 코사인 제곱 세타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봐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사인 제곱 세타하고 코사인 제곱 세타를 묶어줄 수가 있냐? 아니 뭐야, 이거 잘못했어. 오케이,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c 곱하기 사인 세타니까 그냥 이거 c 제곱 사인 제곱 세타라고 할 수가 있잖아. 진짜 간사한 나의 무의식. a 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세타. 이거는 듣고, 그렇다면 c 제곱을 묶어줘. 그럼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를 1인 거 알잖아. 그럼 c 제곱은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세타 값이 뭐야? b 제곱이 된다는 거잖아. 자 보자. 그럼 이 식을 가져서 여기를 갖다 대입해서 보자. 여기 갖다 대입해서 보면은 b의 값과 코사인 세타가 이제 AC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지. 아무튼 예각삼각형에서도 코사인 법칙이 성립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오케이, 알면 됐어. 그리고 이제 둔각삼각형에서도 과연 코사인 법칙이 성립을 하는가를 알아봐야지. 자 그럼 여기를 A, B, C라고 할게. 그럼 여기 A가 되겠고, 여기가 B가 되겠고, 여기가 C가 되겠죠.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걸 알게, 여기에 세타 값 둔각삼각형에서 과연 코사인 법칙이 성립하는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잠깐만, 너무 큰가? 오케이,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옮겨가지고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연장선을 그어줍니다. 연장선을 그어줘요. 연장선을 쫙 이렇게 그어주고, 이 직각 아까 똑같이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로서 b를 구현하는 식으로 해줄 거예요. b 제곱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증명해 줄 건데, 자 그렇다면 여기가 세타잖아요. 그럼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여기 값이 되겠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 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 곱하기 c가, 근데 결국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 값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되죠. 얘가 요의 값이 되죠. 요의 값이 된다는 건 뭐 자명한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요의 값은 어떻게 구하죠? 요의 값은 c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와 절대값은 같으면서도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c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건 요게 값이니까 플러스 a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요게 제곱 더하기 요게 제곱 b제곱이라는 식을 이용해가지고 b제곱은 있잖아요. c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와 플러스 c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ac 코사인 세타 플러스 a제곱이니까 여기 묶어주면은 하나의 c제곱 나오고 a제곱 뜨니까 마이너스 2ac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이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직각삼각형에도 모두 사용되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사인 법칙을 언제 사용하고 사인 법칙을 언제 사용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풀면서 익숙해지면 익숙해지면 돼요. 근데 솔직히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문제에서 중요한 건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이 아니라 도형이에요. 도형을 당신이 얼마나 잘 다루는가에 따라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를 얼마나 잘 풀 수 있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아무튼 사인 A분의 그러니까 마주보는 변과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값은 2r과 a제곱 b제곱 플러스 2제곱은 마이너스 2bc에다가 코사인 세타 값, 이 코사인 세타 값은 이거 마주보는 거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에 대해서 복습을 2차 복습이거든요. 2차 복습이 끝났고 아무튼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은 언제 가져쓴다? 일반적인 삼각형의 모든 것을 구할 때 가져다 사용한다라는 거 알아주면은 굉장히 이지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